네, 안녕하세요. 정림건축에서 건축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정균입니다. 윤은주라고 합니다. 정림건축은 저희가 1967년도에 창립을 했고요. 그 창립 이후에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립중앙박물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그리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 한국을 대표할 만한 건축물을 이렇게 설계하고 있는 종합건축사 사무소인데요. 종합건축사 사무소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 분들은 건축회사 그러면 이제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그 엔지니어링 회사들을 떠올리세요. 근데 종합건축사 사무소는 그러니까 설계와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가는 되게 포괄적인 말이죠. 그 안에 다 그냥 건축 설계 일을, 그러니까 건축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건축 설계 일을 하는 사람을 그냥 건축가라고 그냥 아주 포괄적으로 부르는 건데, 건축사라는 말은 그 안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법적 책임을 진다거나 뭐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 2000년대 초반에 국제교육기준이라는 걸 맞추기 위해서 UIA 인증 이런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인증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5년제와 4년제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5년제는 건축학과라고 하고 건축공학과는 4년제예요. 그러니까 둘의 성격을 나누자면 똑같이 건축 전문가를 키우는 거긴 한데, 건축학과는 이제 설계 전문 인력, 그리고 건축공학과는 시공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죠. 건축 관련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했던 친구들, 저랑 저 주위의 사람들 보면 저처럼 설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감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시공회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공무원이 된 친구도 있어요. 건축 관련 공무원들도 있으니까 그런 공무원을 준비해서 갔던 친구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특이했던 친구는 지금 부동산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나 새로운 분야가 좀 많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공간 브랜딩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서 예전에는 예전에는 있긴 있었지만 조금 더 전문화된 분야들, 그런 분야들이 좀 생겨나서 그런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인테리어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분야가 좀 광범위한 것 같긴 해요. 똑같이 건축 안에서 각자 느끼는 어떤 매력,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내부 공간을 디자인하는 거 말고도 그 건축물 안에 있는 가구나 소품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가구 같은 것들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전시 기획을 하는 친구도 있고, 사진이나 영화 같은 분야와 같이 코업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생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궁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취업할 때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그것도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어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건축 기사 자격증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설계나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에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주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점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격증은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건축사 자격을 목표로 하고요. 시공을 하는 사람들은 기사나 기술사를 목표로 하는데, 설계나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일정 정도 실무 역량을 익히고 나서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 목표로 하고, 그 전에 여러 가지 그 외적인 자격증을 자기 개발 차원에서 하면 나중에 도움은 되겠죠. 근데 취업 자체에 뭔가 큰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결과물을 보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기간은 되게 인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취미를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프라모델 같은 걸 만든다거나 뭐 음식 요리를 한다거나. 항상 저희는 그게 고민이에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고 새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경험을 해서 쌓는 노하우도 있지만 그 간접적으로 또 공부를 또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사회가 변하면서 저희도 그것들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결과적으로는 건축이라는 게 우리가 살 수 있는 현재를 담기도 하지만 사실은 미래를 담는 공간이어서 그런 공부를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분야잖아요. 실제 우리가 어디서나 경험하게 되는 우리 현실을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성장 과정,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데 자긍심을 느끼게 되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건축가가 사실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되게 멋스럽고 그리고 문화예술 쪽에 일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실상은 또 어려운 점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감각을 키우는 일 그거를 할 수 있는 최소한 사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가보고 느끼고 그 센스나 감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타고난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접한 사람들이 잘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공간들이나 건축과 관련된 아니면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방법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건축가로 성장하고 났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들을 풀 때 그런 기초 지식, 기초 학문의 영역들이 되게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처음에 아이디어들을 떠올릴 때는 예전에 어디서 들었던 것들, 어디서 책에서 봤던 것들, 방송에서 봤던 것들이 아이디어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 시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새로운 것들을 접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들을 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일단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견문을 넓히는 체험들을 많이 하면 정말 나중에는 자기한테 큰 그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자산들을 지금은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